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바르게 사는 것과 현명하게 사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다. 바르게 사는 것과 현명하게 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바르다는 건 세상 모두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고, 현명하게 사는 건 세상의 기준을 다 흡수한 후 나온 나만의 기준을 의미한다. 자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내게 맞는 기준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며 살게 된다. 그래서 마흔 이후에는 더욱 자기만의 기준으로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 흔들릴 시간이 없다. 김종원 작가와 함께하는 따뜻한 말 블로그 챌린지 안내. 10살 아이의 서로 이웃 신청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작가님의 왕팬이세요. 저희 집 화장실에 작가님의 말을 코팅해서 붙여놓고 보실 정도예요. 저도 작가님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글들을 많이 쓰고 싶어요. 10살 아이의 서로 이웃 신청 멘트입니다. 이 정도 멘트라면 상위 5% 정도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거나 기본 인사가 전부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멘트가 사랑스러워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네요. 언제나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최선의 마음을 전해야 그렇게 맺은 인연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필사와 독서 글쓰기를 열심히 하는 아이 같은데 역시 그 가치는 숨길 수가 없는 거네요. 10살 아이에게 많이 배웁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40 이후 인생을 더 후지게 만드는 한마디. 나이가 들면 자꾸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주입해서 설득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도는 오히려 자신을 더 후지게 만들 뿐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척을 하면서 결국 주입이 목적인 대표적인 표현에는 바로 그것도 맞지만 이라는 반박의 표현이다. 이를테면 상대가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도 맞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 잘 생각해. 이게 맞는 거야. 40 이후에는 많이 들어가는 표현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신 맞아요라는 인정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자. 맞지만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배우는 선에서 그치는 게 가장 지혜롭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가서 혼자 사색하며 깨달음을 얻는 게 좋다. 김종원 작가와 함께하는 따뜻한 말 블로그 챌린지 안내. 김종원 작가 글쓰기 독서 사색 낭독 40 언어 대화 철학 습관. 화나고 억울할 때 눈물부터 흘리는 아이들의 특징. 하루는 다이소에 친구로 보이는 초등학생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던 친구는 구석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고르고 있는 친구에게 무시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사려고 하니? 그러자 그 친구는 바로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안 예쁘게 하니?
내가 쓸데없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내 눈에는 쓸모가 보이거든. 침착하고 차분해서 더 멋진 한마디였습니다. 이 아이는 순간 친구의 말로 삐지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었지만 단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게다가 쓸데없는 걸 좋아한다는 말로 내가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별로 쓸모도 없는 너랑 놀 수 있는 거잖아 라는 의미까지 친구에게 전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자기 앞에서 아무렇게나 말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놀리려고 했던 친구는 어떤 외침보다 강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죠. 1. 앞으로 조심해. 친구를 무시하는 건 너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으니까. 2.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3. 좀 더 서로에게 따뜻하게 말하자. 그럼 서로 기분이 좋아지잖아. 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아이도 있어요. 제발 울지 말고 말을 하라고. 억울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 알지. 바보처럼 운다고 뭐가 달라지냐?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화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눈물 먼저 흘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대체 문제가 뭘까요? 답은 있을까요? 물론 5세 이하의 아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자기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며 배워야 할 시기이니까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고 눈물을 먼저 보인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지금 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구나. 2. 왜 힘들고 왜 억울한지 그 감정을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배워야겠네. 3. 나는 평소에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과연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될 말을 했었나? 4. 결국 부모가 가진 어휘력의 수준이 아이가 살아갈 세계의 크기를 결정하겠네. 제가 부모의 어휘력을 키우는 부모의 어휘력이라는 책과 아이의 표현력을 키우는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이라는 동화책을 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세계에서 어휘력을 키워서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아이는 스스로 표현력을 키워서 자기 생각을 명확하고 따뜻하게 상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6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울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죠. 일상에서 꼭 실천해 보세요. 1. 쉽게 얻어낸 것은 쉽게 잃는 법이야. 노력이 부족해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지. 2. 하루를 멋지게 다스린 사람이 자기 인생도 다스릴 수 있단다. 3.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원하는 것도 가질 수 있어. 4. 쉽게 온 기회는 쉽게 사라져. 잘 열리는 문이 잘 닫히는 것처럼. 5. 시작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건 나머지 시간을 다 버리는 것과 같아. 6. 포기하면 변명을 찾게 되고 도전하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야. 김종원 작가, 육아맘, 부모, 자녀교육, 부부, 동화책, 책, 육아, 부모의 어휘력,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결국 인생은 읽은 만큼 쌓인다. 그대가 아이에게 보여준 일상의 페이지도 쌓여 아이의 인생을 구성하는 한 권의 책이 된다.